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문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할 내용은 문법 용어의 이해입니다. 문법 용어가 한문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거 외우라. 그러면은, 어렵다 생각해서 이걸 안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건 말이죠.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 하죠. 문법 용어라는 것은, 남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게임 좋아하잖아요. 게임을 할 때 그 캐릭터 이름하고 캐릭터 특징을 모르면 그 게임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와 똑같고요. 또 드라마 좋아하는 학생들 있죠. 드라마나 영화 보다 보면 그 주인공 이름 잘 모르고 그 주인공의 성격 잘 모르고 관계 모르면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도 그 드라마나 영화의 스토리에 빠지기가 힘듭니다. 재미가 없어요. 자, 그만큼 이 문법 용어라는 것은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인데요. 자, 빠르게 한번 익혀볼게요. 그냥 선생님이 이 문법 용어는 최대한 줄인 거예요. 이 내용을 그냥 일차적으로는 단순함기로 시작합니다. 물론, 단순함기 하고 나서 자꾸 보면서 이해를 하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것만 알면 영어를 잘 할 수 있답니다. 예, 한번 볼까요? 자, 문법 용어에서 크게 두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품사. 우리가 8개 품사 있다 그래서 8품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문장 성분. 뭐 어떤 책에 보면 문장 성분, 문장 요소 이렇게도 써 있는데요. 문장 성분과 문장 요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이제 학교나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계속 설명할 때 사용하는 용어들이에요. 근데 이 용어를 모르고 수업을 들어봤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잘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자, 먼저 품사라는 건 뭐냐? 품사라는 건 단어마다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을 성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구별한 거예요. 구별. 몇 개로? 8개로. 그래서 팔품사인 겁니다. 자, 단어는 뜻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 개의 품사를 갖기도 합니다. 여러 개의 품사를 갖기도 해요. 자, 8개 품사 외울 때 이렇게 외웁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명, 대, 동, 형, 부, 전, 적, 감. 자, 이렇게 앞에 걸로만 일단 외우세요. 무조건 외우세요. 이거는. 자, 중국 사람 이름 같네요. 한번 볼까요? 명대동의 형부는 전적감이야. 이렇게 사람 이름처럼 외우세요. 명대동 형부는 전적감. 이렇게 외우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명대동 형부 전적감. 자, 3번만 한번 외쳐보세요. 그럼 다 외울 수 있습니다. 그쵸? 벌써 다 외웠죠. 계속 노래 불러보세요. 명대동 형부 전적감. 요 순서대로 외우세요. 순서대로. 왜 그러냐? 이 문법 배우는 순서가 명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감탄사까지 배웁니다. 중요한 순서기도 하고요. 문법 책의 대부분의 순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명대동 형부 전적감 다 외웠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뜻을 알아볼까요? 명사는 한문으로 이름 명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사물을 부르는 말,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부르는 말이에요. 자, 사실 사람 아니면 사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건. 영어에서 사람 부르는 명사 외에는 어, 나머지는 다 사물로 봅니다. 동물이건 식물이건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든 이 세상 모든 것을 부르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대명사는 뭐냐? 어떤 학생 대명사 그러니까 큰 명사요. 그거 아니죠. 코끼리 뭐 이런 것만 대명사 아닙니다. 뭐가 대명사냐? 대신 부르는 말입니다. 대신. 명사와 대신 부르는. 그러므로 명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명사의 그림자 같은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림자다. 그래서 앞으로 문법에서 이제 명사가 들어가, 여기는 명사가 하는 역할이야. 그러면 대명사는 자동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는 뭐냐? 움직일 동사입니다. 움직일 동사. 자, 사람이나 사물이 있잖아요. 걔가 어떤 움직임을 갖겠죠? 그러면 그것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동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동사 중에는 특정한 동작이 아니라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도 일부 있어요. 그런 걸 상태 동사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가지고 있다, have를 보세요. 이건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특정한 동작이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발로 찬다, 킥. 뭐 이거는 차는 동작이 있지만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은 동작이 없잖아요. 이런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도 일부 있다.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은 다, 뭐뭐, 다로 끝납니다. 자, 명사와 대명사는 묶어서 사람이나 사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동사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
그러면 다음에 형부는 뭐냐? 형용사와 부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 꾸미는 말입니다. 꾸미는 말. 형부는 꾸미는 말이다. 자, 명사와 대명사는 형용사가 꾸밉니다. 명사와 대명사는 형용사가 꾸며요. 그 다음에 그 외 나머지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 등은 부사가 꾸민다. 생각해 보세요. 꾸미는 말이 두 개밖에 없는데 형용사는 명사와 대명사만 꾸민다. 그럼 나머지 꾸미는 말은 다 부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형용사의 특징은 해석할 때 니은 받침으로 해석된다. 혹은 가끔 뭐뭐의 이렇게 해석된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pretty라는 말 있죠. pretty. 예쁜이죠. 예쁜 girl. 예쁜 소녀. pretty boy. 귀여운 예쁜 소년. 이렇게 명사를 꾸며줍니다. 해석이 어떻게 됐죠? 귀여운, 예쁜, 니은 받침으로 끝났죠. 큰, big, 작은, small 이런 것들이 다 형용사라는 거죠. 자, 그럼 부사는 뭐냐? 동사 꾸미는 거 한번 볼게요. 동사 꾸미는 거. 그는 달려요. He runs. 그는 달립니다. Fast. 빠르게 달립니다. 자, he runs fast 하면 fast가 runs를 꾸미죠. 이렇게 동사 꾸미는 거죠. 그 다음에 형용사 꾸미는 거. very good. 좋긴 좋은데, 좋은이죠, good이. 근데 매우 좋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른 부사 꾸미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부사 구는 장방시라 그래서 장소, 방법,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부사가.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문장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이 명사, 대명사가 누가, 무엇이가 나오고요. 뭘 한다, 동사 나옵니다. 뭘 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빠르게 뭘 한다, 느리게 뭘 한다, 재밌게 한다, 뭐 이런 말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서 한다, 어떻게 한다, 언제 한다. 이런 말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명대동 형부까지가 대부분의 문장을 다 표현하는 핵심입니다. 나머지 전적감 볼게요. 이거 빠르게 넘어갑니다. 그냥 외워두세요. 명사와 결합해서 명사 앞에 쓰이죠. 형용사나 부사 세트를 만들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치사 in이나 on이나 at이나 for나 이런 애들 있죠. 뭔가 많이는 봤는데 특정한 뜻은 없는 것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을 전치사라 그래요. 뒤에는 반드시 명사. 자, 제가 명사라고 썼지만 명사 나오면 반드시 대명사는 기본으로 따라오는 거라 그랬죠. 자, 명사 대명사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트를 이뤄서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외우세요. 명사와 결합하여 형용사, 부사 세트를 이룬다. 자, 접속사는 연결하는 말. 자, 감탄사는 놀라는 말. 여기까지만 할게요. 요건 더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외워놓으면 됩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문장 성분. 문장 성분, 문장 요소라고도 부르는데요. 문장 성분이나 문장 요소는 뭐냐? 그 단어가 이제 문장 속에 들어갑니다. 어떤 품사를 가진 단어가 문장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때의 역할을 우리가 구분해 놓은 것을 문장 요소, 문장 성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 이제 선생님이 앞으로 야, 이 단어의 품사가 뭐야? 그러는데 주어요, 목적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요. 반대로 야, 이거의 문장 성분이 뭐니? 그랬더니 명사요, 대명사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자, 문장 속에서 예를 들어서 he runs fast 아까 봅시다. he runs fast라는 말이 있었죠. 자, 이런 문장에서 he는 문장 성분이 뭐야? 그러면 주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품사는 뭐야? 그러면 품사는 대명사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단어는 문장 속에 들어가기 전에 품사라는 것이 있었고요. 문장 속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이 주어지면 그때부터 문장 성분, 주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의 역할을 부여받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단어가 문장 속에서 문장 성분이 뭐니? 품사가 뭐니?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받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것도 앞 글자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 동, 보, 목, 수. 자, 이것도 중국 사람 이름 같아요. 주동보는 목수야. 역할이 목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기억하세요. 어떤 단어가 혹은 앞으로 가면 이제 구나 절도
이런 역할이 주어집니다. 어떤 역할에 따라서 구별해 놓은 것이다. 이건 더 짧죠. 따라해 봅시다. 주동보, 목수, 주동보, 목수. 그쵸? 다 외웠습니다. 주동보, 목수. 주어라는 건 뭐냐? 문장 맨 앞에서 동작을 하는 주인공입니다. 주체, 주인공. 해석하면 누가, 사람이죠. 무엇이, 사물이죠. 그렇게 해서 은는이가 붙여서 해석하는 맨 앞에 오는 명사나 대명사를 우리가 주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여기 한꺼번에 갑시다. 주어는 명사나 대명사가 할 수 있다. 분사로는. 그 다음에 동사는 뭐냐? 주어가 하는 동작이나 가끔가다 이거 상태에 있다 그랬죠. 동사에도.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고 뭐뭐이다, 뭐뭐한다.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 동사라 한다. 동사는 당연히 품사로 따져보면 동사가 하겠죠. 자, 국어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걸 서술어라고도 하는데요. 서술어라고 하는데 그냥 영어에서는 똑같이 verbs, 동사라는 말을 쓰는데 다른 건 다 언데 왜 얘만 동사냐? 뭐 그냥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얘만 동사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동사는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이름이 같다 보니까 품사로서의 동사가 있고요. 품사는 동사인데 문장 속에서 동사 역할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역할로서의 동사가 조금 다르다. 이걸 구분해 놓으세요. 근데 보어를 은근 아직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어나 목적어 뒤에서 주어랑 동격이 되는 명사. 주어랑 동격이라는 건 같다라는 뜻이죠. 주어랑 같은 존재인 명사나 아니면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형용사가 올 때 걔를 부호라고 불러요. 이거 한번 봅시다. She is a girl. 예문은 좀 쉽게 드는 거예요. She is a girl. 얘가 주어죠. 그녀는 소녀입니다. 자, 그럼 얘랑 같죠. 얘가 보어라는 거예요. 얘는 주어고 앞으로 이렇게 쓸게요. S, subject, verbs, complement, object, modifier 이렇게 해서 중학교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어와 보어가 같은 존재. 왜 같냐? is가 이다의 뜻이에요. 이다. 그럼 그녀는 뭐뭐이다.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죠. 여기 동사가 이다가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she is happy. 그녀는 행복하다. 그녀의 상태를 나타내죠. 이것도 보어예요. 그래서 주어랑 동격이 되거나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오면 얘를 보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기억을 해 두고요. 목적어는 뭐냐? 주로 일반 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가 동작을 당하는 대상, 동작을 하는 주체, 주체는 주어라 그랬는데 동작을 당하는 대상. 해석은 누구를, 사람이죠. 무엇을, 사물이죠. 그리고 뒤에 을르레게를 붙여서 쓰는 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 그 놈을 목적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이를 볼까요? She likes a puppy. a puppy. 자, 봅시다. 그녀는 좋아한다 강아지를. 이 그녀하고요 퍼피하고는 같은 관계가 아니죠. 왜 아닙니까? 좋아한다 다른 존재를. 이게 목적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존재면 보어인 거고요. is 나왔으니까 같은 존재 된다 그랬죠. 일반 동사 보통 나오면 일반 동사가 이렇게 나오면 너무 지저분해서 한번 지우고 다시 써볼게요. 일반 동사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뒤에 나오는 명사는 목적어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수식어는 뭐냐? 그 외에 이 주동보 목까지 이런 걸 주요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목적어도 명사, 대명사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보어는 아까 얘기했듯이 명사 나오든지 형용사 나오면 보어다. 얘네 넷 가지고 나중에 배우게 될 5형식, 형식을 공부하게 될 때 알게 됩니다. 형식을 배울 때 요 네 가지로 이 뼈대입니다. 뼈대. 이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주어 동사냐, 주어 동사 보어냐, 주어 동사 목적어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수식어는요, 꾸미는 말로서 형용사가 보어가 아닌 형용사나 아니면 전체 부사, 그다음 감탄사 이런 것들은 수식어라 그래서 얘네는 살이에요. 살은 빼도 되죠. 있으면 뭔가 더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지만 없어도 문장을 구성하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수식어라 그럽니다.
요런 애들을 우리가 수식어라고 하고요. 문장 성분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자, 요렇게 문장 요소, 문장 성분 알아봤고요. 자, 또 빠르게 요거까지 하고 끝낼게요. 문장의 종류 있어요. 평서문과 의문문이라는 게 있죠. 얘네 둘은 반대로 봅니다. 영어에서는. 왜 그러냐? 평서문은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뭐 보어나 목적어 뒤에 쓰는 뭐뭐는 뭐뭐다. 요렇게 해석되는 걸 평상시 순서의 문장이다. 평상시 순서의 문장이다. 그래서 평서문 이렇게 불러줍니다. 왜 그럼 의문문이 반대냐? 의문문은 동사가 먼저 나와요. 비동사의 경우는 비동사를 앞으로 보내주고요.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do나 does나 did 같은 조동사를 앞으로 보내주고요. 조동사 can이나 will이 나오면 그것도 앞으로 보내주고요. 동사가 무조건 앞에 나옵니다. 주어 앞으로. 그래서 이것을 반대로 봅니다. 평서문의 반대로 보고 이것을 의문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긍정문이라는 문장인데 긍정문은 일단 부정을 나타내는 not과 같은 문장이 없는 거예요. not 말고도 더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더 있지만 오늘은 일단 기본적인 not이 없는 문장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럼 반대로 부정문은 뭐냐? not과 같은 부정어가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뭐뭐는 아니다, 뭘 안 한다 이렇게 나오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 구문으로서 명령문과 감탄문이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명령문은 주어를 안 씁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니까 유가 되겠죠, 원래는. 근데 주어를 안 쓰고 동사원형으로 시작돼서 뭐뭐 하세요, 뭐뭐 해라. 영어는 존댓말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문장을 명령문. Go away, 나가라.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명령문이라고 하고요. 감탄문은 이것도 간단하게 what으로 시작해서 어형명, 주어 동사. 와라 혁명, 그러면 놀라는 겁니다. 와, 정말 뭐뭐 하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와, 정말 큰 호랑이다. 와, 정말 멋진 그림이다. 이런 식으로 놀라는 문장을 영어에서는 와라 혁명 주동, 하우형 주동 이렇게 씁니다. 의문문이 아니에요. 여기 뒤에는 느낌표가 붙어요. 요런 문장을 감탄문이라고 해요. 이렇게 문장의 종류 6개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둡니다. 일단은 단순한 게 하세요. 최대한 선생님이 줄여놓은 겁니다. 이걸 알아야지 앞으로 영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구와 절이라는 용어도 한번 알아봅시다. 자, 공통점은 구나 절이나 두 단어 이상이 결합되어 있는 세트다. 세트. 근데 차이는 뭐냐면 구는 그 안에 주어 동사가 없는 세트야. 문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은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입니다. 문장. 요렇게 기억을 해둡시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in the house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은 이 세트는 in이란 전치사와 관사와 house란 명사가 결합되어 있는 건데 이건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됩니다. 얘는 세트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주어 동사가 없는 세트예요. 그러는 걸 구라 그래요. 전치사구, 뭐 이 역할에 따라서는 형용사구, 부사구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 문장 한번 볼게요. I think 나는 생각해 that she is honest. 그녀는 정직하다라고 나는 생각해. 라는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나는 생각한다라는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that이라는 접속사 쓰고 she is honest라는 문장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장이 합쳐질 때 짧은 뭐 주어 동사 하나밖에 없는 문장은 구나 절, 뭐 절이네 뭐네 이걸 따질 필요가 딱히 없는데요. 이렇게 두 문장이 합쳐질 때는 자, 주어 동사 있는 두 문장이 합쳐질 때 우리가 이것을 앞에 있는 주절이라고 말하고요. 앞에 있는 I think를 이 나는 생각한다 주어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녀가 정직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자, 이렇게 여기 안에 보면 뭐가 있어요? 주어 있고 여기도 동사 있죠.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인데 다른 문장 속에 이렇게 속해 들어가는 경우를 우리가 종속절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여기서 결론은 뭐냐? 세트는 세트인데 이렇게 주어 동사가 따로따로 있는 문장의 세트를 우리가 절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세트인데 문장이면 절이고 주어 동사 없으면 구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